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6%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3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21%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외신 기사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을 살펴보시면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업데이트를 앞두고 국채 수익률이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키포인트 현재 확인해 보시면요. 미국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간으로 잠시 후인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장기채 국채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340억 달러의 52주물, 350억 달러의 42일물, 또 240억 달러의 30년물 국채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차후의 흐름도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콩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6월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 상승세를 주도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살펴보시면요. 오늘 화요일에 주요 아시아 증시는 홍콩 항생지수가 1.6%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중국의 6월달 수출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32.2% 증가했고요. 또 간밤 미증시에서는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지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2% 오름세를 보였고요. 중국의 상해 지수도 0.5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홍콩의 항생 지수가 1.63%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0.77%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만 지수까지도 0.19% 오름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 말고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는데요.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77% 오름세를 보이면서 3,271.38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0.84% 오름세를 보이면서 1,043.3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3,264선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후반부로 갈수록 강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3,27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38선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오후 부근에 12시 부근에 1,044선까지 고점을 찍었고요. 종가도 결국에는 고점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04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16선까지 최근에 고점을 찍고 또 최근에는 7월 달에는 3,188선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오름세를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0.77%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점점 더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살짝 밀리기도 했었지만 2거래일이 아니죠. 2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0.84% 오늘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1043.3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3,061억 원, 외국인이 2,652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최근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2,200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고요. 오늘은 5,62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3,061억 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매수했었지만 오늘은 더 큰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2,713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1,657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는 1,350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244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358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고요. 오늘은 53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반대네요. 개인과는 반대로 2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1,632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기 검색어 탑픽 시간인데요. 오늘장 핫했던 5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5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인터파크입니다. 1세대 전자상거래업체 인터파크가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인터파크는 최대 주주인 이기영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을 자문사로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터파크는 공연 티켓 예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관련 플랫폼 기업이나 11번가 등 이커머스 기업, 또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인수 후보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파크는 창업자인 이기영 대표가 1995년 11월 데이콤 사내벤처로 출범해 1996년 6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는데요.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 1,692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줄었고 영업 손실은 1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오늘 인터파크의 이런 매각 이슈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24% 급등을 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음봉을 그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결국에 종가는 2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도 6%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2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9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상승했었던 자회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아이마켓 코리아 주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26.92%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13,20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폭 많이 반납을 하고 8%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이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어제도 1.4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은 8%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1,2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LNF입니다. LNF가 깜짝 실적을 전망하는 리포트에 힘입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한 증권사는 LNF에 대해 테슬라 향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작됐다며 압도적인 주가 상승 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원은 오늘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매출 증가가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 이익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2022년과 2023년 국내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유사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폭발적인 전기차 판매로 인한 쇼티지가 지속되면서 배터리 소재 전반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한다며 LNF는 예상 실적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리포트에 힘입어서 오늘 LNF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LNF 같은 경우에는 4.6%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19.12%까지 급등했습니다. 종가도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68% 조정을 받았습니다. 93,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지만 오늘은 19%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가 지난 1일 자사주 48만 7,515주를 매각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거래대금은 110억 원으로 주당 매각 단가는 22,515원인데요. 자사주 매각 공시 이후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자 최근 사흘간 주가도 소폭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밀태 키네마스터 대표는 이번 자사주 매각은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젝트도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공유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키네마스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1.7% 상승하면서 26,850원의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6%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 종가도 14%대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까지는 3거래일 연속 내리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3%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전 거래일에도 5% 가까이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지만 오늘은 4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1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네 번째 종목은요, 바로 오비고입니다. 미래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 오비고가 상장 첫날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4,300원에 결정됐고 또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은 1,485대 1에 달했는데요. 오비고는 2003년 설립돼 국내외 메이저 자동차 업체에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 스마트카 콘텐츠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오비고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브라우저, 그리고 오비고 앱 프레임워크, 또 오비고 개발 툴킷, 오비고 앱스토어 등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상장 첫날 흐름인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으로 차트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장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시가 같은 경우에는 19,200원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27%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고 또 장중에 반대로 13%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7.81%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네이버의 시총은 72조 4,402억 원으로 카카오의 시총 71조 5,581억 원을 약 9천억 원 웃돌았는데요. 이로써 네이버는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카카오에 뺏겼던 시총 3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견인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953억 원, 기관은 76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골드만삭스가 네이버에 대해 호실적을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제시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네이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번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62% 급등하면서 44만 2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44만 1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0.71% 상승하면서 41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까지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집계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점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상승했었던 종목들 오늘장 이슈 섹터, 이슈 종목 5종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기분 좋게 시장 얘기 바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전문가님이 그동안 좀 아쉽다라고 표현하셨던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 양대 지수가 상승해줘야 하는 포인트에서 적절하게 상승을 해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낙폭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단 하루 만에 반등을 가지고 추세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또 견고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에 기록했던 전 고점을 한번 또 돌파를 해보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과연 지금 위치에서 과감하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도 물론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언제 또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 전체 계좌에서 그동안의 주식의 비중이 70%, 80%, 90% 혹은 100% 그리고 현금의 비중이 0%였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의 비중을 조금은 줄여서 한 70% 정도 그리고 현금의 비중을 30% 정도로 맞춰서 가져가는 전략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양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타이밍에 적절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수급적으로도 견고해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많은 매수세가 집계된 점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그리고 양시장 모두 전고점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주셨고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 70%, 현금은 30% 보유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을 제외한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도 코스모 화학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오늘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전문가님 대단하세요. 일단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배터리, 전기차 이쪽을 생각을 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노이즈가 있었어요. 물론 삼성 SDI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상황인데 우선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배터리 좋아. 전기차도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런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지금 위치에서 살까? 이러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대장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소형 개별주로 본다면 가장 먼저 지금 움직여준 게 LNF 쪽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첨보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동조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데 굉장히 부담이 없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우선은 결국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신에 종목별로의 이제는 속도 그리고 등락률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가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안간 종목, 안간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코스모화학을 노란통물 신조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모화학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최근에 보면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주가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뭐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전히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저는 숨은 종목으로서 히든 종목으로서 세원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세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기업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방송에서 시총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을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금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기차 하면 가장 큰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서는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요, 시장의 점유율이 예전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기에는 구조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였던 공식이 성립이 됐는데 이제는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전기차 자동차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보다 더 오를 수 있는 폭 자체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1등은 테슬라겠지만 지금 2등 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기업이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고, 제가 이제 그 기업에서 그 브랜드에서 만든 전기차를 봤더니 외형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평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하반기에 아직 이 루시드 모터스는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상장하지 않은 기업인데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현재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를 틈타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때 상장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테슬라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는 루시드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루시드 모터스에 직접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세원이라는 그룹이 향후 하반기를 좀 놓고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확률이지만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등락률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높게 등락률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원과 같은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지속을 해야 되지만 아직 덜 움직인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하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하셨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 모터스에까지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세원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그리고요. 오늘 전문가님이 장전에 노란톡방에서 오비고의 신규 상장 추이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어요. 장중의 변동성은 컸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종목 말씀하신 거죠? 오비고요. 오비고? 네. 네.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은 저는 좀 며칠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주봉 기준으로 좀 기준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최근에 신규 IPO를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과연 따상을 갈 것이냐, 혹은 따상을 가지 못하고 내려갈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늘 지금 상장 처음 한 이 오비고도 사실은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업이 과연 따상을 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거의 약 1450대 1 정도로 기록을 한 만큼 정말 뭐 다른 그 기존에 상반기에 진행했던 IPO, 다른 IPO보다 경쟁률도 굉장히 더 치열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도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좀 볼 수 있는 가장 관심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분들도 실적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을 보게 되면 HMM, 데브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군들 다 기존에 기술력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은 오르지 못했다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비고도 물론 이 기술의 성장성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데 어떠한 플랫폼을 많이 하냐면 전기차라든지 커넥티드카 혹은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러한 쪽에 이제 관련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만 들으셨어도 지금도 굉장히 관심 있을 수 있고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은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계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기계적으로 본다면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고 18,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봉,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나야 생기는 게 이제 주봉, 주 단위의 캔들인데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기다렸을 때 만약에 주봉이 양봉이면 주봉이 플러스권이라면 저는 충분히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화수목금 지나가면서 주봉이 마이너스권, 즉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저는 매수보다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신규로 상장한 오비고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18,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후에 한 주간의 흐름을 지켜본 후에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리포트에 힘입어서 다시 시총 3위를 탈환했어요, 전문가님. 네. 네이버와 카카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라는 것은 뭐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저는 지금 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마땅히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없는 사람한테 제가 네이버 지금 사세요. 앞으로 지금 사면 뭐 20% 30% 수익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너무 노출이 됐고 그러한 장점들 때문에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아니면 신사업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처럼 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 날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카카오와 네이버 다시 한번 큰 시세 혹은 큰 움직임이 있으려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나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좋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기업은 좋지만 우리는 뭐죠? 기업의 좋고 나쁨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투자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 사서 얼마만큼의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쓰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에게는 글쎄요. 굳이 지금 카카오를 네이버를 이러한 대답을 좀 드리고 싶고 카카오 네이버가 아닌 다른 종목군들을 조금 더 안전한 위치에서 사는 게 심리적으로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무리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의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 소식에 네. 오늘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재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 혹은 정책 관련해서는 올해 한 2월, 3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미리 담아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무슨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냐면 어떠한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공통적으로 제시할 만한 정책들은 미리 담아두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 주택 부동산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저임금 관련. 그러니까 이 세 개 이슈는요, 제가 그냥 미래를 잘 판단을 해서 미래를 잘 예측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거의 수번의 대선을 거칠 때마다 공통적으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내왔던 공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선을 앞둔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일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조정을 받을 때 밀릴 때 사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키오스크 관련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관련주를 보시는 것보다는 좀 밀려있는 뭐 건설주들 혹은 저출산 관련주들을 더 사는 게 더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이슈로 상승했었던 키오스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재료 소멸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 저출산 관련주들, 또 부동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미리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방송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모두 당장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관심 받기보다는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주들이나 저출산 관련주들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엔터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엔터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엔터주들은 당연히 호실적이 나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엔터주들의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것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연이라든지 대형 콘서트가 가장 우선적인 큰 이 수입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굿즈라고 하죠. 요새 이제 뭐 해당 유명한 연예인들의 굿즈 제품에 대한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 그거를 팔아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실적의 영향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봤을 때는 OTT 채널을 통해서의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첫 번째 대형 콘서트라든지 해외 투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엔터주들의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다시 코로나19 델타 변이 때문에 콘서트라든지 공연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공연과 콘서트가 없더라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줬던 4분기와 1분기, 2분기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코로나 델타 변이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조정이 뭐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래도 JYP 엔터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더 낮은 위치에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부터 공략을 하더라도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SM이 가장 탄력이 지금 커요. SM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거의 뭐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지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3만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뭐 3개월 만에 지금 6만 5천, 6만 7천 원이 된 상황인데, SM은 좀 부담스럽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위치에서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들까지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진입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이브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